예 변호사님, 새로운 미래 예. 이낙연 공동대표죠. 지금 공동대표가 3일 날에 드디어 광주 출마를 선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낙연 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어디를 출마할까? 뭐 광주를 본인은 나간다고 하면 광주를 간다고 했지만 뭐 용산 출마설도 나오고 이준석이는 계양을도 인천 계양을로 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또 일각에서는 본인이 원래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현지 상황으로 봐서는 호남 출마를 해봤자 거의 희망이 없다 이런 판단에 계속 불출마를 고집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광주 출마를 결심한 배경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아마 일종의 자신감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학살, 비명 행사가 계속되면서 지금 탈당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이 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운 미래, 당세가 그러니까 이 힘이 확장되는 거죠. 지금 활력이 살아났어요. 활력이 갑자기 지금까지 뭐 몇 명 안 오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준석과 결별하고 하면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이 기대를 많은 국민, 특히나 호남을 우리가 호남을 봐야겠죠. 호남이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를 접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 교수님 말씀대로 괜히 전남지사까지 하고 그다음 당 대표하고 국무총리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낙선하면 이거는 진짜 아까 우리 추미애 의원 이번에 낙선하면은 정치 생명 운운했듯이 이낙연 대표도 대권은커녕 어떤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서 불출마를 고려했었거든요. 아니 될 것 같으면 왜 불출마를 합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정세가 점점 변하고 본인도 그랬습니다. 그 국민의당 예를 들면서 국민의당이 3월 초에 그 당시에 2016년에 8% 지지였다. 그런데 막판 2주 3주 동안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28석 중에 23석이나 차지했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비례까지 해서 38석을 차지해버렸지 않습니까? 안철수 바람이 맞습니다. 불면서. 그러면은 이번에 지금 이낙연 대표 바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낙수라 그러나요? 이삭 떨어진 거. 이삭 죽기. 이삭 죽기. 떨어진 거는 낙수라 그러고 하는데 여기를 통해서 세를 불린 다음에 그걸 갖다가 레버리지 삼아가지고 호남 쪽 약진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약진을 하더라도 뭔가 구심점이 있어야 되니까 본인이 나가가지고 어떤 큰 바람을 일으킬 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세를 갖다가 아주 계속 안 좋아질 걸로 예상하는 것 같아요. 이런 공천 파동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도 광주 지금 전남 민심이 겉으로는 표시를 안 하지만은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광주 호남이나 영남이나 보면 실망하면은요 반대당은 안 찍어요. 그렇지만 기권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총선에 만일 이낙연 대표 이런 분이 광주에 나가면 기권표가 많으면 될 수도 있어. 이게 뭐 반대당을 찍어서가 아니고 그런 노리고 그다음 이낙연 대표가 이번에 성공을 많이 하면은 그리고 성공하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수도 뭐 지금 어느 사람은 107석 정도 뭐 이렇게 100석 전후 예상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러면 이재명으로서는 아주 위험해진다고요. 사법 리스크가. 그리고 본인의 정치적인 영향도 뭐 거의 추락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낙연 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몇 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캐스팅 보트 아닙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재명이가 친문뿐만 아니라 동교동계 이른바 전통적인 DJ계를 지금 다 쳐내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광주에서도 최근에 6곳이 이 경선을 벌였는데 광산구 의뢰 민영배 또 위장 탈당한 사람 그러니까 됐더라고요. 빼고는 나머지는 다 탈락했죠. 동남구 의뢰 이병훈, 뭐 북의뢰 이형석, 북갑의 권호섭, 동남갑의 윤영덕 그래가지고
5명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광주 지금 현재 민심은 이건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 당 아니냐. 예. 정말 자존심 상한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30원 오면은 아주 그렇죠. 동교동계 막내 아닙니까? 예. 골수 동교동계 출신이죠. 거기다가 동교동계 출신인 김한정이라든가 이병헌 의원 등 다 지금 떨어져 버렸어요. 경선에서. 그러니까 호남 민심이 지금 아주 술렁이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호남 민심이 그동안에는 뭐 60, 70% 이렇게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최근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50% 안팎까지도 이렇게 떨어지는 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이낙연 입장에서는 지금 새로운 미래만 가지고는 힘이 미약하지만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 그렇죠. 여기는 이 수도권 아닙니까? 또 서른 의원도 마찬가지고 부천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합쳐서 이른바 그 사람들이 만든다는 민주연대 이 사람들이 다 새로운 미래로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안 되고 민주연대를 만들면은 어쨌든 양측이 연합을 하면은 합칠 수도 있지 얼마든지 통합을 하면은 과거에 뭐 안철수의 국민의당 못지않는 바람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는 것 같아요. 호남 민심하고 이게 지금 서른 의원이라든가 여기 홍영표 의원 여기도 호남 사람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이 바람이 저 바람을 갖다가 부추기고 이 바람이 이 바람을 부추기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로서는 비록 합당은 지금 뭐 선거를 얼마 안 놔두고 어렵다 하더라도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자. 선거 연대라도 하자. 뭐 지금 당명도 다 고치겠다는 거고 당 대표도 자기가 내려놓겠다는 거죠. 그거 아닙니까? 당명 그냥 민주연대에서 갖고 같이 들어가면은 공동으로 이렇게 등록하고 하면은 기호 3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의원수 영입된다는 걸 볼 때 그죠? 정의당이 6명이니까 6명은 능가할 수가 있죠. 그렇죠. 현재 새로운 미래에도 2명 있지 않습니까? 김정민 의원하고 박영순 의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다음 서른 이제 만일하고 또 뭐 홍영표하고 광주에 또 다른 의원들 뭐 김명주라든가 이수진이라든가 지금 많이 있죠. 예비군들은. 그렇죠. 거기다가 앞으로도 떨어질 사람도 뭐 전해철이라든가 김상희 의원이라든가 뭐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합치면은 얼마든지 한 7, 8석은 얻을 수 있고 그러면 기호 3번이면 이 기호 3번으로 가지고 바람을 일으키면은 그 태풍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당 같은 그런 어떤 바람 그걸 지금 기대하고서 광주도 출마도 본인도 출마하고 그래야 바람이 나죠. 그걸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아마 더불어민주당하고 근본일적의 싸움을 벌이는 거 아니냐. 뭐 근본일적까지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호남에서 10석 내지 20석까지도 한번 바라보자. 뭐 그런 기대를 가질 수는 있겠죠. 특히 지금 호남에서의 민심이 상당히 붕괴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거 텃밭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심의 바람을 타려면은 본인이 거기서 깃발을 꽂아야죠. 장수가 뒤에 앉아갖고 졸병들만 나가서 싸우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상징성이 크죠. 이낙연 대표가 만일 광주에 출마하면은 어떤 호남 민심이 꼭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그 지지하지 않는다. 그런 자신감도 이제 생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낙연 대표 제일 문제점은 돌다리만 두드려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임팩트가 있는 발언도 못 오고 그렇다고 어떤 결단도 못 내렸지 않습니까? 좀 뜨뜻미지근한 면이 있었죠.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1년 동안 그렇게 차박해 있을 일이 아니었죠. 들어와서도 작년 6월인가 들어가고 그동안 입 딱 다물고 있었지 않습니까? 목소리를 냈어야죠. 이재명이 뭐 해줄 줄 알고. 그런데 왜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서. 뒤늦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호남에서도 지지가 안 나왔던 건데 지금 이제 워낙 이번에 비명 학살을 하고 친문 세력들도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잘 연대만 하면은 뭔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에서는 그동안에는 민영배
의원 지역인 광산구 을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마 양양자 의원이 빠진 서구 을 그 지역을 지금 태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3월 3일 날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이 광주 출마를 선언하고 지역구도 밝힌다는데 지금 알려진 것은 서구 을인데 양양자 의원이 용인 갑으로 가버렸고 그동안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거의 관리를 안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민주당 조직이 많이 와해가 돼버린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서구 을이 상당히 그쪽에서는 조금 인테리들이 살고 또 인테리를 원하는 지역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다. 여러 가지 뭐 많이 연구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도 광주에서 호남을 지금 대표할 만한 인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명은 솔직히 말하면 미호도 다시 한 번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래도 미호도 이낙연은 그래도 하나 살려놓으면은 뭔가 그래도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병풍 역할이라도 할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 기대가 호남에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이낙연 그렇죠. 입장에서는. 자신감 플러스 예, 그런 거겠죠. 그래서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서 이번에 비명 횡사한 사람들이 아마 서른 의원이 아주 주도를 해가지고 민주연대, 과거 친박연대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었죠. 그게 2008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그 당시 사무총장이 이방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 대표가 강재섭입니다. 강재섭 제치고 이방호가 MB하고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그때 이른바 친박 학살 공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유명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말이 나온 것 아닙니까?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친박연대가 나오고 그것은 이제 서청원 의원이 주도해 갖고 나와서 그때 지역구 6, 비례 8인가에서 14석을 얻었고 김무성 의원은 또 무소속 연대, 저 PK 쪽으로 그래갖고 그때 12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세력이 밖에 있는 세력만 26석을 얻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원내까지를 합쳐갖고 박근혜가 거의 당내를 장악해버리니까 이명박이 꼼짝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세종시 그것도 이명박은 그때 세종시 그거 철회하려고 한 것을 박근혜가 틀어갖고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도 뭐 그렇게까지 바람을 일만한 요소는 없죠. 그걸 알 수는 없는데. 그때는 워낙 뭐 박근혜라는 확고한 대선 후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또 서른 의원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어떤 그 정치력에 있어 말 같은 거 이거 보면 거기도 그 정청래 못지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주도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낙연 쪽하고 어떤 연대를 하겠다. 이름도 민주연대네 보니까. 서른이 원래가 이낙연계 자장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경선 때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고 뭐 홍영표 의원 같은 게 이제 친문 자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홍영표 의원도 지금 이미 탈당을 시사를 했고 나는 자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임종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합치를 해줄지 합쳐줄지 그게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지금 제일 초미의 관심사죠. 예, 그런 분들이 합쳐주면 힘을 더 받겠죠. 만약에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의원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구원이 쌓이고 쌓인 사람 아닙니까? 경기지사. 그 경선 때부터 그때 나온 게 이제 유명한 해경군 김씨 사건이고 그래서 전해철 의원은 거의 공천이 탈락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가서 계속 수박을 깨버리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고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친문을 이게 뭐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많은 원한이 구원이 많이 쌓여 있었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친문들을 학살하는 게 이게 뭐 일회성으로 시스템 공천에 의해서 학살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그 이번 총선 이후에 당 운영할 때 친문은 자기 편이 아닐 수가 있다. 당연히
8월 당대표 선출 때 그쪽에서 나올 만한 사람들 지금 다 잘라버리는 것 아닙니까? 잘라버리고 그래서 아마 이번 공천도 그 결과가 아닐까. 어떤 문재인 친문과의 어떤 감정 싸움 내지 구원. 그렇죠. 사실상 친문하고 6.8 세력이 아직도 이재명 생각은 민주당의 주류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고 자기들은 비주류로 보는 것이죠. 이재명이야 과거 성남시장 되기 이전부터 정치권에 계속 입문을 하려고 했는데 86 운동권들이 아주 취급을 안 해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비주류 변방 그 세력으로서의 마이너리티로서의 서러움을 아주 톡톡히 겪은 사람이니까 그때 사였던 한들이 지금 풀어내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봐야겠죠. 본인도 뭐 주류교체라 그랬습니다. 예, 주류교체를 지금 하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집권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통령 되고 나서 주류교체를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열린우리당 만든 게 결국은 DJ 쪽에서 나오는 구민주당. 예, 그래서 다 쳐내버렸잖아요. 집권하면서 자기 당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였죠. 그리고 나서 집권해서도 동교동계 싹 쳐버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전해철 원직에도 앞서 얘기한 대로 그 양문석이라고 저희들하고도 뭐 많이 패널로 활동한 양문석 원래는 통영인가 왜 갑자기 이쪽으로 올라와서 수박을 완전히 청산해 버리겠다고 해가지고 전해철 지역에 가서 지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천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통영에서도 공천 계속 받았는데 못 받았거든요. 공천을 받았는데 다 떨어졌죠. 예. 어쨌든 이낙연의 이런 모처럼 보인 결기가 과연 호남이 지금 민심이 뒤숭숭하다는데 술렁이고 있다는데 민주당을 잠식할 정도로 그렇게 세를 얻을지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번에 공천에서 탈락한 친문 세력들이 얼만큼 이 새로운 미래와 결합해가지고 하나의 세력으로 클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그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